KF-21 1호 기서지도 못하네 키키읍 할 말 많은 튀르키예. 보람에 비난하더니 외신 참교육에 또 삽질만. 국제방산시장에서 진상으로 자리매김한 인도네시아가 새해 벽도부터 이를 다시 증명했다.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위 공동개발국으로 1조 원가량의 사업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카타르가 사용 중인 프랑스제 중고 미라주 2000년에서 5 전투기 12대에 대한 구매 연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현지 시간 CNN 인도네시아와의 회견에서 재정 여력 부족으로 미라주 전투기 구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운용 중인 미국제 F-16 전투기와 러시아제 수호기 전투기를 개조해 전력 공백을 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월 카타르가 운용하는 중고 미라주 2000년에서 5 전투기 12대를 7억 9,200만 달러, 1조 385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당시 이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었다. 그는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프라보어는 지난해 8월에는 미 보잉사와 F-15EX 24대 및 S-70M 블랙호크 헬기 24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같은 해 2월에는 프랑스와 81억 달러, 10조 8천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싹쓸이 쇼핑 행태를 보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미라주 중고 전투기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정적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고물, 전투기를 들여와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가 장비 현대화를 빌미로 올해 국방 예산을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액했다는 사실이다. 국방 예산을 늘렸는데도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와 2016년 계약 체결 이후 보람의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약의 핵심은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각각 60%와 20%의 개발비를,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조 2,694억 원의 개발비 중 2,783억 원만 납부하고 9,911억 원은 미납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초기에는 경제 여건 악화 등을 내세웠으나 최근에는 아예 납부 계획 통보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관측통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프라보어의 대선 고지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한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KF-21 공동개발 사업도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인도네시아는 국방부와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등을 통해 KF-21 깎아내리기에 열성을 보여왔다. KF-21 전투기 분담금 납부건과 관련해서는 기대치 이하라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배째라 방식을 옹호해왔다. 복수의 관측통은 프라보어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KF-21 전투기 수출 시장 확대에 부심하는 한국을 압박,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계약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치적을 쌓아 대선 승리를 이루려고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태에 한국이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다. 방위사업청과 KAI가 인도네시아를 손절한 후 한국이 독자 개발하거나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온 국가들과 새 판을 짜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행태에 가슴앓이를 계속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2. 글로벌 SH의 성주 AI 전쟁 시대. 국가 안보와 윤리적 활용 고민해야. 작년 말 눈 덮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평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는 북한군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들은 드론바지로 희생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신기술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가히 기술 전쟁으로 불릴만하다. 전쟁에 동원되는 신기술은 드론, 사이버, 첨단 위성통신 및 인공지능 등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술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AI와 사이버 등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드론과 무인기는 사실상 동의어다. 즉,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하지 않는 무인 비행체를 의미한다. 드론의 최대 장점은 훌륭한 가성비다. $500 수준으로 군사용 드론을 구할 수 있다. 2천만 달러짜리 탱크나 300만 달러가 넘는 미사일처럼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저공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은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려워 은밀한 침투 공격에 적합하다. 무인 비행제는 당초 군사적 용도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무인기 형태는 19세기 중엽 오스트리아 및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최초의 무인 항공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인 항공기는 적기지에 투입되어 정찰과 정보 수집의 임무를 담당한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원격 탐지와 의성 제어 장치 등 첨단 장비를 갖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다. 나아가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지상군 대신에 적을 공격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통신, 배달, 촬영 등 민간 및 상업용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드론은 그 형태에 따라 회전익과 고정익 및 틸트로터형 등으로 분류된다. 회전익은 헬리콥터, 고정익은 여객기의 원리다. 틸트로터형 항공기는 양쪽 날개가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소형 무기인 드론은 군집을 이루는 벌떼 드론을 통해 군사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드론 전쟁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폭 드론과 1인칭 시점 드론이 각광받고 있다. 장거리 자폭 드론은 적의 전차, 장갑차, 헬기 및 이동식 레이더 등을 타격하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주목받는다. 골판지로 제작되는 드론은 일종의 종이 비행기인 만큼 제작비가 더 저렴하고 탐지와 요격도 극히 어렵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활용하면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다. 고글을 쓴 군인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원격 조종하여 참호 속의 군인 등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1인칭 시점 드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율살상용 무기의 경우 로봇과 AI, 드론이 결합된 미래형 무기인데 AI가 장착된 로봇이 인간, 적군, 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및 윤리적 측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한편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요격 미사일이 동원되는 것처럼 드론을 방어하는 데에는 고출력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 무기가 매우 효과적이다. 러시아 북한 간 불법 거래의 일환으로 파견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며 다수가 드론에 희생되고 있다. 북한군의 1인당 봉급은 월 2,000불 수준이라고 하는데 약 11,000명이 북한군이 파견되었으니 상당한 규모의 피 묻은 외화가 김정은에게 송금되어 핵미사일 개발과 충성 확보용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아울러 전쟁에서 북한군들이 드론 바지로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은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력을 실감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의 드론 개발 역사를 잠시 짚어보면
군사용 드론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어 최초의 군사용 드론인 솔개가 1981년에 개발된다. 현재 우리의 드론 기술력은 세계 7위 수준이다. 2013년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는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나선다. 그 결과 2023년 4월 드론킬러로 불리는 청광을 개발한 데 이어 대량 생산 및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비추어 2023년 9월 드론 작전사령부의 출범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유사시 우리 군인들이 드론 방어용 무기를 각자 휴대하고 전투에 임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국방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 미래전에 활용해야 한다.